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혼이라는 광풍 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유효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순서는 1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2과 모든 가정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과 화남. 4과 화난 것이 슬픔으로. 5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6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7과 부모님의 재정 관리에 협조하기. 8과 부모님의 문제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9과 부모님을 용서하기. 제10과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 전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곧 우리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가 부모님의 재정 관리에 협조하기에 대해서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애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애들이 두려워하는 게 어른들 얘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이제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애들도 어렴풋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바르게 쓰는 거, 또 예산도 세우는 거 이런 거를 가르침으로 해서 자신들과 또 부모들의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얘기 스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요. 새 청바지가 필요해요. 킴, 켈리, 이리 좀 와봐라. 엄마가 또 화가 나셨어. 빨리 가보자. 거실에는 그들의 가방이 바닥에 널려 있고 TV가 큰 소리를 내며 켜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물건들을 내던지지 말고 좀 정리 좀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엄마가 너네 책가방에 걸려 넘어져서 시장 본 거 떨어뜨렸잖아. 계란이 들어있는 백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다. 빵은 다 눌러져 버렸어. 그리고 TV는 말이야. TV가 켜 있을 때는 돈이 들어가는 거란다. 엄마는 사온 식품들을 정리하면서 말하셨어요. 쌍둥이들은 자기 물건들을 치우면서 엄마, 아만다는요 멋있는 새 청바지를 샀어요. 요새 유행하는 걸로요. 우리도 사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쇼핑몰에 가면 지금 세일해요. 네 엄마? 하면서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의 어깨가 쑥 내려가는 듯이 보였어요. 그럴 때 엄마가 무슨 말할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쌍둥이 아빠가 집에 같이 살 때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똑같이 옷을 입고 또 아빠는 사달라는 거 뭐든지 사주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아파트로 나가고부터 또 부모님이 이혼하고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살 수 없게 됐고요. 이제 엄마는 아마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더 힘들어진다는 게 뭐지? 벌써 아주 나쁜데. 친구들은 많은 돈을 쓰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지? 근데요, 그들 친구 중에 하나가 아빠가 그 양육비라는 것을 지불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모든 걸 사는데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지, 킴. 켈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엄마가 우리를 위해 써야 되는 걸 거야. 잘 모르겠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아빠를 만나잖아? 그때 우리 청바지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또 언제부터 양육비 줄 거냐고 물어보자. 주말이 돼서 아빠한테 그걸 얘기했을 때 아빠는 좀 화가 난 듯이 아빠는 매달 지불하고 있었어. 엄마가 너네 필요한 거 안 사주니? 나는 이 아파트 값도 겨우 지불하고 있어. 자, 엄마 보고 좀 더 너네 위해 쓰라고 하자. 킴은 켈리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집에 가서 나중에 엄마한테 조용히 말해보자. 그날 저녁 숙제를 할 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나는 이 말 너네들한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파트로 이사해야 될지 모르겠어. 더 이상 엄마 혼자 집값 내는 게 너무 힘들거든. 켈리와 킴은 너무 놀랐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큰 집에서 살았는데 이사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구들도 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근데 엄마는 계속해서 슬프게 말했어요. 우리 이사하게 되면 너네 학교도 전학해야 될 거야. 헉! 엄마 이사한다고요? 학교도 옮기고요?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엄마는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너네들한테 말하는 것이야. 엄마는 이렇게 방을 나가셨는데 그때 둘 다 울 것 같았어요. 얼마나 더 나빠져야 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먹으며 엄마는 딸들에게 어젯밤 새도록 화장실 불이 켜 있었다고 말하면서 불을 켜는 것도 돈이 드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너네들이 아빠한테 갈 때 CD 플레이어가 계속 틀어져 있었고 소리가 계속 났단다. 엄마는 이런 거 다 지불하기 힘들어. 그때 켈리는 용기를 내서 엄마, 근데 아빠가요, 우리 필요한 거 사라고 돈 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청바지 못 사지요? 우리 친구 멜라니 엄마는 같은 색의 청바지와 신발을 사줬어요. 근데 전기값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이 아가씨들아, 엄마랑 진짜 얘기 좀 해야 되겠구나. 너네들이 돈 문제에 대해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자, 오늘 저녁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근데 학교 늦기 전에 아침 잘 먹어라. 저녁 식사 후에 엄마가 킴하고 켈리한테 자, 우리 집 밖으로 나가보자 그러셨어요. 근데 밖에서 뭘 하지요? 아마 돈 관리에 대한 걸 설명하시려나 보다. 그래, 맞아. 엄마는 자, 내가 전기에 대한 거부터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벽을 봐봐. 여기 계량기가 보이지? 이 기계는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를 계산하는 거야. 여기 바늘이 보이잖아? 조금씩 움직이는 바늘을 엄마가 가르쳤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엄마는 우리가 집안에서 뭔가를 키면 이 바늘이 돌아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밤이든지 우리가 집에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전기를 쓰는 한은 이 바늘이 계속 돌아가서 많은 전기를 쓸수록 엄마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네들 전기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쓰지 않을 때는 꺼야 되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이야. 둘 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엄마가 쌍둥이들을 엄마 침대 위에 앉으라고 하면서 잔뜩 쌓인 청구서들을 보여주셨어요. 엄마는 너네들 보고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지만 좀 알기를 원해. 엄마는 아빠와 엄마가 두 장소에서
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기값 위에도 집세, 물세, 전화세를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이요? 물값을요? 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 샤워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군요. 아, 샤워도 다 돈이니까요. 그리고 또 식기 세척기를 매번 돌리지 말고 그릇들을 모아서 돌리라고 하시는군요. 딸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던 양육비에 대해서 엄마에게 물었을 때 그것은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드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집세며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스비, 이런 모든 돈이 포함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나, 우리는 몰랐어요. 이젠 왜 엄마가 힘들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노력하도록 약속할게요. 엄마는 얘들아, 또 우리가 무엇을 절약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을 때 쌍둥이들은 자기들이 마치 어른이 된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무슨 아이디어 있냐고 물을 만큼 그들을 이제 신뢰하는 거니까요. 그럼 엄마, 할머니가 우리 생일에 주신 돈을 저금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청바지 사기 위해 저축을 하고 또 옆집 아줌마 꽃밭 정리를 해드리면 용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참, 그리고 우리 옷장을 정리해서 안 입는 옷을 또 장난감, 이제는 우리가 커서 장난감 필요 없으니까 장난감도 같이 거라지 세일로 한번 팔아보자. 그럼 우리 서로 청바지 하나만 사서 번갈아 입자. 셋은 저녁 내내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또 메뉴를 정해서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음식은 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심은 집에서 준비해 가서 학교에서 점심 사 먹는 돈을 줄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꺼야 되는, 전기 필요 없는 전기는 다 꺼야 되는 거에 대해 써봤어요. 또 시간도 미리 계획 있게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오는 대로 숙제를 끝내고 엄마를 도와줄 시간을 갖자고요. 그럼 엄마도 덜 피곤하시고 셋이서 같이 걷고 공원도 같이 가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좋은 게 있으면 빌려와서 집에서 같이 보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몇 주 후에 청바지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어요. 쌍둥이는 아주 기뻤고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오히려 산뜻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하나만 샀어요. 아빠는 딸들이 이젠 어른 같고 독립심이 강해진다고 말하셨어요. 엄마 역시도 딸들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이젠 엄마가 물건을 마켓에서 많이 사왔을 때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빵도 뭉그러뜨려지지 않아졌죠. 그리고 엄마는 좀 더 기다려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이사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 질문 시간입니다. 만약 쌍둥이들이 이사해야 될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그쵸? 그랬다면 여러분은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제 얘기만 다시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어른들이 그런 자녀들한테 이렇게 충고할 수 있겠죠. 이 집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너네 엄마가 수입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잖아. 그때 다시 큰 집을 살 수 있기도 할 거고 또 너네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하면 이 다음에 큰 집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실 거야. 그렇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Child Support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양육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한국의 법은 어떤지 잘 제가 일찍 떠나서 모르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양육비 문제를 굉장히 법적으로 크게 다룹니다. 만약에 양육비를 안 내고 이제 아빠가 있으면 아빠의 월급에서든지 아니면 꼭 아빠가 낸다는 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엄마 수입이 더 많을 경우에는 엄마가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형편이 되는데도 안 될 경우는 법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월급 수표에서 빼낸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애들이 성인으로 취급하는 18살이 되기까지 하는 건데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액수는 달라지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질문. 시간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긴 시간 늦게까지 TV 본다든지 둘러앉아 얘기하든지 그렇게 늦게 자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도 잘 안 될 거고 일도 잘 못할 거고 그러면 능률적인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리 있게 쓰는 것도 결국은 그게 비용 절감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저도 그랬는데요. 애들에게 이미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또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말귀를 알게 되면 가정에 필요한 지출이 얼마라는 거 알게 되고 자녀들한테 너네들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거, 또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용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가 되겠습니다. 저가 딸 4명을 길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첫째, 둘째는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인지 미국에선 법이 16살부터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줘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15살부터 워크 퍼밋이라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학교에 가서 학교 교무실로부터 그걸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그걸 따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뭐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 주스 가게 이런 데서 일하면서 하여튼 벌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 자동차 가솔린 값이 없었는데 둘째 딸이 20불을 자기가 일한 돈에서 20불을 벌어가지고 봉투에다 딱 줘가지고 나한테 줬는데 그게 얼마나 필요하게 쓰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고마워서 그 봉투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너무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다고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는 못 말하죠. 살살 일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애들이 돈에 대한 걱정을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데 이런 게 이제 부모가 걱정할 때 같이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싱글 부모들의 필요를 채우셨는가에 대한 그런 성경에 있는 실제 얘기를 애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의 그 기름 이야기죠.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가부가 남편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 빚쟁이가 와서요.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제가 돈을 못 갚으니까 노예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집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집에요? 기름 한 병이 다행히 있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 그러면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세요. 요새 세상은 이렇게 현대화돼 가지고 플라스틱 그릇들이 집집에 많지만 옛날에는 그 그릇도 많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과 함께 방문을 닫고는 기름을 부어 가지고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면서 그 기름이 그릇이 다 찼을 때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 아주머니가 정말 아들과 함께 옆집 다니면서 그릇들을 빌려서 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때 정말 빚을 다 갚고 또 아들과 한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벌 수 있었어요. 자, 자녀들에게 질문하세요. 자, 너네가 이 이야기 속의 아들 중에 하나였다면 어떻게 했겠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아이는 이런 얘기를 했다. 자, 엄마 기도해보지요. 우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엄마 염려 마세요. 저희가 가서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엄마 우리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를 위로했을 거예요. 이런 대답도 있겠지요. 자, 너네 식구들의 두 번째 질문이다. 너네 식구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니? 그러면 한번 얘기 좀 해볼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적의 체험을 얘기할 때 그만큼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신앙이 더 늘어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겠죠. 자녀들 신앙 교육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돈을 지혜롭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말해주면서요, 3S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이상적일 것 같아요. 3S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번역한 책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게 share some. save some 두 번째요. 세 번째가 spend some. 이게 뭐냐면 share some. 우선 남하고 나눌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share. share. 제가 그 ESL 티칭했기 때문에 영어 좀 쓰는데요. share some. 좀 나누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또 불쌍한 애 그야말로 내가 연필이 2개면 연필 하나씩 나누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정말 콩깍지라도 나누는 습관을 해야 이 다음에 정말 밀리언이에요. 돈이 많았을 때 나누는 게 되지요. 자요. 밀리언의 반음은 50만 불이에요. 그거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연필 2개에서 하나 나누는 거는 쉽거든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은 주위에 이런 가정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려울수록 더 나누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쳐주면 좋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save some. 이렇게 저축하려는 거죠. 네?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캔디 2개 있으면 하나는 이따가 먹자. 이런 습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pend some.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것을 사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갖도록 가르치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쉽죠? 3S. 첫 번째 게 share some, save som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pend some. 그러니까 나누고 저축하고 그 다음에 써라. 이거예요. 자, 11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꼭 11조 하는 거 가르치면 걔네들이 정말 성경 말라기 3장 16절 말씀처럼 정말 그들이 이 다음에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
벌써 저보다 먼저 체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가르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